안녕하십니까. 저는 AI 활용 15분반 살려주팀의 발표를 맡은 한재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쓰레기 급증을 해소할 분리배출 용이화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량, 2021년 기준 1일 쓰레기 배출량은 54만 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처음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1996년에 18만 톤의 약 3배 수준으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전체 폐기물 중에서 가게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며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재활용 쓰레기. 왼쪽에 보시면 포스터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종량제 봉투 속 폐기물 54%는 재활용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저 말은 재활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 버렸던 자원들이 알고 보니 절반 이상이 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더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었지만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비율은 약 5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쓰레기 매립 비용은 연간 23조 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1톤당 10에서 15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걸 감안하여 계산하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조 2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재활용률을 올린다면 해당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오고 있는 분리배출에서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AI가 쓰레기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분리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자동으로 분류하여 분리수거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What, Why 로직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리수거라는 것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쓰레기 분류 문제는 복합 재질 쓰레기와 분리수거 인식 및 관련 교육 부족, 그리고 복합 재질 쓰레기 중에서도 높은 페트병 라벨지 사용률이 분류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요. 무분별한 버림에서는 분리수거함 부족과 재활용 불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기 사용량 증가와 과대 포장, 그리고 일회용기 사용량 증가 중에서도 배달 음식 일회용기와 카페에서 쓰는 플라스틱 컵이 이 일회용기 사용량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및 기대 효과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활동한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두 번째는 분석 데이터, 세 번째는 데이터 이해와 준비, 네 번째 RStudi오를 이용한 분석, 다섯 번째 결론 도출입니다.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과 실사용되고 있는 AI 분리배출 기계에 대한 영상 매체나 기사를 보고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연도별에 따른 쓰레기 증가,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가시성을 확보했고요. 이를 통해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리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이나 가정에서 쓰레기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AI가 보편적으로 쓰인다면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발표자 저 함정현이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연도별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40만 톤이 안 되었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40만 톤, 그리고 2019년을 기준으로 50만 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을 보아 2021년 이후에도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에 대한 코드입니다. 먼저 쓰레기의 값과 그 연도의 값을 저장하여 그 플롯 코드를 통해 꺾은선 그래프를 나타내었고 X랩과 Y랩을 써서 이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냈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서울자치구별 1일 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량인데요. 먼저 서울자치구는 굉장히 많은 관계로 인구수가 제일 많은 8곳을 선정하여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량은 무조건 1대1로 떨어지지 않고 남는 양은 우리나라에선 소각과 매장을 통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는 곧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강서구는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많은 대신에 재활용량은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재활용량은 무조건 쓰레기 배출량에 맞게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아 환경 파괴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코드입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량을 코드의 값에 저장을 하고 그에 맞는 지역의 이름을 Z에다가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맷 코드와 발 플롯 코드를 통하여 막대 그래프를 통해 두 값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증가로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자각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환경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앞서 그래프에서 보았듯 분리수거를 통해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된 자원들을 줄여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한 재활용의 경우 사람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활용을 AI를 통한 분리수거를 한다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쓰레기들을 줄여 보다 환경오염을 더욱더 줄일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